안녕하세요. 수석부지부장 정현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운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투쟁을 해왔고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투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족보를 남기듯이 내가 왜 비정규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선배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흔적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사를 공부할 때 일제강점기에도 임금 협상이 있었고 체불 임금이 있었으며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쳤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기업을 가진 사장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이들은 총독부와 일본 군대의 비호 아래 엄청난 착취를 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의 노동자들은 일본 사장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총파업 등 우리와 똑같은 투쟁을 해왔다는 것을 배우고 난 뒤 가슴이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일어났던 총파업이 그랬습니다. 영국인이 경영하던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하였고 조선의 노동자들은 이를 항의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단체 계약권 수용, 폭행을 한 일본 지배인 파면 등으로 30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으로 확대된 대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원산시라는 한 개의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일제에 큰 타격을 준 파업이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총칼에 의해 총파업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파업 대오를 보면서 조선 노동자들의 기계를 느낄 수 있었고 연대를 통하여 단결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쟁은 우리와 같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고무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평양 고무신 공장에서 일을 하던 강주룡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강주룡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이 병사를 하자 평양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였으며 일주일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고무신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일본인 사장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통보와 대규모 해고에 맞서 같이 일하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과 파업을 주도하다가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절치부심하던 강주룡은 광목천을 찢어 밧줄을 삼아 평양의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게 됩니다. 을밀대 위에서 강주룡이 한 말은 우리는 우리 공장의 임금 삭감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임금 삭감을 당하면 평양에서 일하는 전체 여성 직공의 임금을 깎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나는 죽기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양의 2,300명 동무의 살이 깎이지 않기 위해 내 한 몸뚱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또 내가 배운 지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대중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 삭감을 취소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죽을 각오로 싸울 뿐입니다. 라고 하며 투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인 사장은 사과를 하였으며 공장의 여성 직공들은 복직을 합니다.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 유신 정권까지 엄혹한 시기의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게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선배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투쟁하였습니다. 인천의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서는 사측과 경찰, 경기도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깨부수려고 하는 폭압에 맞서 어린 여공들이 나체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남성 구사대는 어린 여공들에게 똥물을 퍼부으며 온갖 역설을 하고 끝끝내 집단 해고를 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끈기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CBS 방송국에 들어간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광장에 큰 학생가 죽은 건 크게 보도하면서 우리가 당한 건 왜 알리지 않느냐고 외쳤고, 방송국이 노동 문제의 보도를 외면하는 것에 항의하며 생방송을 중단시키고 방송국장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TV 생중계 중인 어영노조의 노동절 기념식에 숨어들어가 한국노총위원장의 연설 때 일어서 아무리 가난하지만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똥은 먹고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플래카드를 펼치고 전단을 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완강하게 투쟁한 여공들은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YH무역은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수출 역군이라는 미명하에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던 여성 노동자들은 사장의 회사 위장 폐업 시도에 맞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어머님 약값은 누가 될 것이며 동생의 학비는 누가 보태나 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랬던 박정희 정권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회사의 노조 간부 해고와 노조 와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벌였던 YH무역노조는 김영삼이 총재로 있던 신민당사를 들어가 농성을 하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탄압과 폭행을 목격한 김영삼 총재는 너희들이 이 어린 여공들을 죽일 셈이냐고 하면서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언제 생겼을까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IMF 이후였습니다. 소로스 등 미국의 투기 자본은 한국 증권시장을 붕괴시킨 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고 단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내 하청과 위탁을 시킬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정리해고법, 근로자 파견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사내 하청 용역 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옛날 제1은행의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던 영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재벌과 미국의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는 이랜드 마트가 있었고 대량 해고가 된 여성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카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으며 경찰 특공대와 경찰 만여 명을 투입해 진압하였습니다. KTX 여승무원 외주화 반대 투쟁을 아십니까? 원래는 철도청 소속의 정규직 승무원들이 철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운 정권에 의해 계약직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을 하여 10여 년이 지난 후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양승태 대법관에 의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은 학비 노조의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분홍색 조끼를 입으며 시작한 학비 노조는
2012년 사장이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 뒤 하루 몇천 명의 조합원을 가입시키며 대한민국 비정규직 투쟁의 희망으로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우리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서 급식비가 신설됐고 명절 휴가비 70만 원을 쟁취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질척하던 서울시청 광장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6년 또다시 민중 총궐기 투쟁을 통해서 상여금을 신설했고 명절 휴가비 100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당시 학비 노조의 투쟁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투쟁의 출발 역할도 같이 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준 투쟁이었습니까? 박근혜가 물러가고 난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의 총파업은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사회의 전면에 나섰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분홍색 물결을 보고 정부 당국과 교육부는 깜짝 놀랐으며 노동운동의 주축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자고 나섰습니다. 2018년 6월 30일은 우리의 투쟁을 보고 희망을 느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총파업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학비노조의 조합원이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섰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2019년 6월 27일 100여 명의 삭발과 7월 3, 4, 5일 총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정부가 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계란도 반숙으로 변한다던 뜨거운 여름날 3일간의 투쟁은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바로 공무직위원회입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합당한 임금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학비노조는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으로 처우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또 간부들의 투쟁으로 성과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부들은 투쟁의 방향을 잡고 투쟁의 중심은 조합원입니다. 즉 인원수가 많아야 정부가 교육부가 우리를 봐줍니다. 나라도 참여하여 우리의 처우를 조금씩 바꾸어 놓아야 지금 아이들이 얘기하는 헬조선이 안 됩니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식들이 지금의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게 우리 모두 투쟁에 참여합시다. 아직도 우리는 학교에서 법의 직원입니다. 지난날 학비노조는 힘있는 정당과 손잡고 교육공무직법 추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며 하물며 지금은 그 정당이 집권을 했는데도 교육공무직법을 발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권력도 국회의석 180석도 주었지만 국민들의 개혁 열망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과거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견법 제정 및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기간제법을 제정한 정부가 독재 정권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혁했습니다. 탄력 근로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당장 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가 있게 법을 고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노동조합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정교조는 바로 법의 노조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려라 하더니 나중에는 법에서 판결 받으라고 했답니다. 얼마 전 법의 노조에서 해방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노동 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우리에게 부푼 기대를 안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 포기로 우리를 실망시키더니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올해만 10%가 넘는 임금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누구 편에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노동 존중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단독으로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당 탓을 할 핑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서둘러 입법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과 예산에 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조합을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노조 없이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노동자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대변할 정당,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정당, 서민이 행복한 정당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정치를 자신들만이 하는 전유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을 밀어주면 해주겠다. 어차피 찍을 사람 없으니 나 찍으라며 우리 스스로 정치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배신감, 실망감 등입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처우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옛날 한 사상가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가열차게 함과 동시에 정치도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일부만의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 빨리 우리의 처우 개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참여를 통해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아직도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입하여 같이 하고, 정치 참여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이 배타적 지지를 천명한 진보당에 가입하여 함께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갑시다. 가입을 하실 분들은 지부나 지혜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